자, 안녕하세요. 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부터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정의는 중성 상태의 기체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서 이 친구를 1가 양이온으로 바꿨을 때 1몰 단위기, 이 반응식을 그대로 한글로 바꾸면 돼. 한글로 바꿔보면 중성 상태 기체 원자, 이게 중요하거든. 기체가 됩니다. 1몰에서 뭐 할 때 전자를 1몰 분리할 때, 그렇지? 떼어낼 때 뭐한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온 에너지인데 그럼 주기율표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냐 생각을 그려보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핵전하가 어떻게 되지? 커지지. 유핵전하가 커지면 유핵이 커진다고 할게. 유핵이 커지면 전자를 좋아하게 되니까 떼기가 어떻다? 어려워진다. 얘는 영어로 ionization energy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 이렇게 많이 불러서 이걸 IE라고 약자를 잘 쓰게 되는데, 그럼 IE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껍질이 뭐 한다고? 늘어나. 이때 유핵도 커진다 했지. 유핵이 커지지만 껍질이 늘어나는 거가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져서 전자랑 떼기가 쉬워지는 거네. 그래서 IE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전체적인 경향은 어디로 가면 커지는 건데? 오른쪽 상단으로 이렇게 가면 유핵전하가 커지겠구나.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1번부터 20번까지 유핵전한다. 말 조심할게요.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의 변화를 갖다가 그대로 그려서 암기하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서 암기하는 걸 추천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쪽에다가 밑에 하단에다 한번 그려볼게. 하단에다 그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2차 이온화 에너지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해갖고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내가 1번부터 뭐 대충 한 11번까지만 그린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1번 친구가 수소가 이온 에너지를 한 이쯤 값을 가졌다고 쳐볼게. 그럼 2번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 하는데? 수, 해 커져야 되겠지? 좀 커지는 거지. 좀 커져서 이 정도 올라갔다 쳐볼게. 이렇게 커졌어. 그 다음에 리튬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로 갈 때 껍질이 바뀌지. 껍질이 바뀌면서 뚝 떨어져. 그럼 3번이 되면서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선생님이 근데 여기에 추세선을 조금만 넣을게. 일단 내가 그림을 보조선을 그려와서 녹화를 했으면 좀 더 좋을 건데, 그래도 너네도 필기할 때 어차피 이런 걸 그려주는 게 괜찮을 거야. 추세선을 이렇게 세로선을 좀 삐뚤하지만 열심히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너네도 다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리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튬이라고 해서 끝까지 내려오면 돼. 졸라 내려온다 생각하고 엄청 내려왔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수해 잡을 수 있지. 그럼 리튬 된 다음에 뭐냐면 리, 배 올라가고 그 다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여기서 붕소가 될 때 떨어져 갑자기. 붕, 뭐지? 이렇게 기억을 해놓아. 그 다음에 탄, 질, 여기까지 같이 올라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 산, 이상하지? 그 다음 다시 올라가. 플로르, 그래도 질소보다는 더 올라갑니다. 네온,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는 또 떨어지는데, 또 떨어질 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떨어뜨릴 때 저 밑으로 떨어뜨려버려. 이쪽으로. 마크까지 떨어졌네. 그럼 나트륨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과감하게 팍 떨어뜨리게 되면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하게 돼. 왜냐면은 이렇게 확 떨어뜨리는 대로 풀면은 일단 되거든. 이때 내가 이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죠. 포켓을 한번 그려볼게. 포켓을 한번 그려보면 같은 족인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지. 이 친구를 보면서 우하향 하는 거 볼 수 있지. 자, 선생님 그 유핵전화 강의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유핵전화 강의는 뭐라고 생각해라 했는데 내성적표, 우상향 그래프지. 우하향은 뭔데? 우하향은 니성적표 이렇게 기억해놔. 이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다 같이 성적이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그럴 순 없잖아. 내가 올라가면 니는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뭐하고 있다? 우하향에서 떨어지는 그래프를 생각해주면 이온에너지다. 뭐 별거 없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돼. 자,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내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를게. 첫 번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였어. 그냥 별거 없지. 근데 여기서 일단 특징적인 거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어느 부분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자, 특징적인 거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형광펜을 꺼내고 싶은데 이건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돼. 이 부분 두 개를 기억하게 되면 배붕이랑 질산에서 예외가 벌어졌잖아. 이유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에서 예외가 벌어졌다 이 소리지. 그럼 베릴륨 같은 경우는 내가 전자 배치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데 2s 얼마가 되는데 2를 들고 있지. 붕소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를 해보면 2s 2, 2p 하나를 들고 있어. 그럼 이때 벌어지는 사건은 자 우리가 2s가 여기 있다고 치면 2p는 요 위에 있잖아. 그럼 누가 전자를 떼기가 쉬운데 얘가 전자를 떼기가 더 쉬워지겠지. 그래서 이 예외가 벌어지는 거야. 2p가 전자가 떼기가 쉬워서. 그래서 이거를 2s, 2p 에너지 차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좀 근본이 있는 친구가 되겠지. 그 다음 질산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따져보면 질소 같은 경우는 2s, 2p, 둘, 셋. 산소 같은 경우는 2s, 둘, 2p, 넷 이렇게 되거든. 그럼 내가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지. 2p에.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 들어가 있고 동시에 어떻게 돼 있다? 여기에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내가 관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때 무슨 생각하냐면 전자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짝지음 반발이라는 게 발생해. 어쨌든 전자들끼리는 서로 싫어할 거 아니야?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반발이 생기게 된대. 반발이 있으면 떼기가 어떤데? 더 쉬워지는 거지. 유액전화가 커져서 떼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짝지음 반발 때문에 뭐 한다고? 떼기가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기억하자? 짝지음 반발 때문에 예외가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도 많고 상황이 복잡하지. 그래서 수능이나 MD나 피트나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 되는 거지.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잖아. 맞지? 여기까지가 있는 게 아니고 뭘 또 봐야 되냐면 이 반응을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면 2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친구도 있어. 이게 뭐냐면은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미 양이온이 1가 양이온이 돼 있는 애를 전자를 한 번 더 뺏는 거네. 굉장히 화가 나겠지. 이 원자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된다고? E-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2차 이온화 에너지라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이 2차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밑에 그래프보다 에너지가 한 칸 위에 당연히 떼기가 더 어려워지겠지. 왜? 유액전화가 훨씬 커졌잖아. 그럼 에너지 스케일이 훨씬 위쪽에서 뜹니다. 위쪽에서 뜨는 거고 그릴 때 이 생각만 하면 돼. 수소 같은 경우는 한 개 떼고 나면 더 이상 전자가 없지. 그럼 이 친구는 그릴 수가 없어. 헬륨 같은 경우는 한 개 떼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전자가 한 개 있겠지. 한 개 있으니까 이 친구는 수소 모양으로 위치가 잡히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결국에는 한 칸 앞으로 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대칭해서 평행이동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 자리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우측으로 옮겨서 한 칸 올렸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지.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 헬륨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리튬 플러스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건데 베릴륨 플러스 붕소 플러스 이 두 개가 이렇게 점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탄소 플러스 질소 플러스 얘가 뭐가 되는 건데 이렇게 연결하면 산소 플러스 얘가 뭐가 되는 건데 연결하면 플로르 플러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친구가 뭐가 되는데 네오네 플러스 이렇게 연결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이온 에너지 경향까지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봅니다. 2차. 그럼 3차는 어떻게 될까? 한 칸 더 밀면 되겠지? 더 밀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수능이나 MDPT에서는 이 예외가 풀릴 때도 있거든. 사실은 2차, 3차가 되면 풀리는 경우는 문제에서 잘 출제를 안 해. 잘 출제를 안 하니까 이 정도만 보면 되고 여기서 핵심적인 거 선생님이 또 한 번만 체크를 하고 지나갈게. 뭘 체크할 거냐면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쳐다봐. 이 부분을 잘 쳐다보면 1차랑 2차 에너지 갭이 어떤데 마탱이가 같이 졸라 차이 나지. 이게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잘 물어봐. 왜냐면은 리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자 뗄 때는 ES1에 있던 걸 뗐거든. 그럼 얘는 뭘 떼는 건데 갑자기 1S1에 있는 걸 떼고 있지. 뭐가 바뀌어서 전자를 떼는 껍질이 바뀌었지. 그러면 에너지가 갑자기 급격히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맞지? 또 이런 경우가 또 있어. 언제 있는데 그럼 잘 관찰해보면 이쪽에 있었을 거야. 내온 다음에 이쪽에 또 뜨게 된대. 이쪽에 저기 안 그랬지만 이쪽에 또 뜨게 돼.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있는데 어디도 좀 유심히 보면 좋냐면 이 구간 많이 크진 않은데 1차랑 2차 차이가 생각보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커. 얘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친구는 예외였는데 한 칸 밀기를 하는 순간 예외가 뭐하는데 이 두 군데에서 예외가 뭐한다? 풀린다. 얘가 풀려서
1차 분의 2차가 생각보다 좀 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들 이 정도는 사실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니까 좀 외워줘야 되고, 이 그래프 한 칸 밀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연습해서 손가락에 감아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이온화 에너지 정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